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요 테슬라 소식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 테슬라 주가가 4% 떨어지며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이런 큰 폭의 하락은 테슬라 내부적인 문제가 아닌 시장 전체 하락과 함께 특히 미국에서 전기차 섹터가 모두 다 크게 하락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 주가는 요동을 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테슬라가 잘하고 있는가, 비즈니스 측면에서 좋은 성과를 이어나가고 있는가, 펀더멘털이 가장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가 추가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12월 달 총 판매량이 94,139대를 기록하였습니다. 벌써 지난 4분기 인도량을 통해서 역대 최고의 기록을 세웠기 때문에 잘했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렇게 중국에서 12월 달에 이 판매량 같은 경우 중국 내부 판매 수출을 모두 다 포함하는 수치입니다. 이 수치를 작년 12월과 비교해보면 무려 68.7%가 상승한 수치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생산량까지 확인을 해보면 이제 12월 달 생산량은 조만간 확인이 되는데, 지난 11월 달 벌써 중국 기가 상하이에서 9802대를 생산하였으며 12월 같은 경우도 이와 비슷한 수치를 기록할 확률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가 상하이라는 공장 한 곳에서 월간 9만 대 이상을 생산하기 때문에 연간 생산량은 100만 대를 넘기게 됩니다. 엄청난 대기록을 벌써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를 조금 더 트렌드와 함께 보게 되면은 기가 상하이에서의 판매량은 이보다 완벽할 수 없는 수치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렇게 가파르게 빠지는 구간이 나오는데, 이건 모두 다 코비드라는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대비할 수 없던 외부 효과에 의해서 발생하였고, 이런 예상할 수 없는 외부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말 완벽한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각 분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달 판매량을 본다 하더라도 이번 4분기 한 달 흠잡을 수 없는 최고의 성과를 보여주며 또 역대 최고 인도량을 기가 상하이에서 기록하기도 하였는데, 이게 끝이 아니죠. 이번 1월 역시 아주 좋은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 같은 경우는 기가 상하이 드론샷을 올려주시는 우아님께서 오늘 올려주신 장면인데, 여기서 테슬라 차량을 보게 되면 약 8,000대의 신규 차량이 역시 수출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24년 1월 시작부터 또 대규모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성장을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룰 내용의 주요 주제 중 하나가 기업, 미디어, 그리고 정부에서 투영하는 이미지와 현실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말을 좋게 해서 투영하는 이미지이고 혹은 PR이지 세뇌이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계속해서 투영하고 이걸 PR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가 너무 잘못되었는데 계속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라고 믿게 되면 그게 바로 세뇌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포드에서 과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보겠습니다. 포드에서 트럭을 만들 때 아주 튼튼하게 만들고 모든 게 미국을 위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미국에서 좋은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을 하며 자국산, 미국산 차량임을 아주 많이 강조하는 게 포드 픽업 트럭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똑같은 클래스2 픽업 트럭을 얼마나 많은 미국산을 사용하는지를 비교해 보니까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65%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이렇게 강조하던 포드 F-150, 이게 가스 버전이든 전기차는 사실 더 낫습니다. 전기차 버전이든 32%와 24%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산이라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꼴등이다. 그럼 이건 믿을 만한 자료인가? 이 자료 같은 경우는 미국 교통안전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테슬라 보고 리콜해라고 그렇게 난리치던, 테슬라를 그닥 좋아하지 않는 바로 그곳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뢰성이 있죠. 그렇게 테슬라를 좋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테슬라 차량이 가장 미국산이더라. 사이버 트럭뿐만이 아니라 테슬라가 제조하는 모든 차량은 기가 팩토리가 있는 곳에서 그 국가에서 나오는 재료를 활용하는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2023년 5월 8일에 전해드렸던 텍사스에 테슬라가 건설하는 리튬 정제 공장 착공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착공식이 시작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고, 당시 일로는 이 리튬 정제소에서만 전기차 100만 대 생산이 가능한 리튬을 정제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거 자체도 이제 미국산의 비율을 훨씬 더 높여주는 움직임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리튬 정제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와 관련된 영상도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 역시 어제 올라온 영상이고,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은 시설이 조금 작아 보이지만 실제 보게 되면 그 규모가 상당히 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스케줄보다 앞서서 건설에 진척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테슬라 관련 노트입니다. 소이어님께서 공유해주신 내용이고, 모건 스탠리에서는 여전히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380불로 밝혔는데 그 속에 재미난 내용들 함께 보겠습니다. 일단 이 첫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 역시 4분기 인도량이 아주 뛰어났다라는 것과 함께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건 스탠리에서 테슬라를 평가할 때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테슬라 목표 주가를 계산하는 방법 중 하나인 DCF 밸류에이션에서 테슬라 자동차 제조 비즈니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86불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에너지 부분, 그리고 다양한 테슬라 확장성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테슬라 EPS에서 자동차 제조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더 작아질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재미난 내용이 있는데 바로 테슬라에서도 파이낸셜 서비스가 더 강화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테슬라의 지난 4분기 인도량을 보게 되면 전체 인도 수치 안에서 리스에 해당하는 수치가 2%밖에 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BMW와 같은 다른 럭셔리 브랜드와 비교해 보면 BMW는 2022년 16.2%에 달하는 전 세계 차량 판매가 리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2%밖에 활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아주 크게 커질 가능성이 높은 분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리스와 함께 자동차 판매를 대부분 할부로 하는데 이 할부도 테슬라는 다른 금융업체에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금융기관이 아니라 테슬라가 내부적으로 할부까지 처리하게 된다면 원래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가져갈 수 있는 이 할부를 해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전부 다 테슬라가 내재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IRA 7,500불 보조금 같은 경우 리스를 할 경우 훨씬 더 손쉽게 이 7,500불 보조금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부터 테슬라도 리스가 더 크게 늘어날 게 거의 확정된 사실이고, 이 리스와 또 할부를 테슬라가 내부적으로 처리하게 될 경우 이와 관련된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재미난 관점을 공유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2024년 예측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보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보게 되면 분명 목표 주가는 380불로 밝혔는데 난갭 기준 EPS가 $2 41센트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분기 평균이 60센트인 건데 테슬라의 지난 난객 기준 EPS를 보게 되면은 정말 안 나왔던 지난 3분기가 66센트였었죠. 이때는 공장 업그레이드 때문에 특히나 EPS가 많이 낮은 상황이었는데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개선이 될 여지가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EPS 자체는 상당히 낮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를 380불로 잡았다는 것은 미래 성장성을 그만큼 크게 보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제 2024년 EPS와 관련해서 매해 마찬가지지만 또 다양한 플러스 변수와 마이너스 변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확정적인 플러스 변수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제조의 큰 제조 원가를 차지하는 리튬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과거 고점 대비 85%가 떨어져서 지금은 조금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추가로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렇게 하락한 제조 원가는 2024년에 모두 다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거는 정말 좀 많이 낮게 잡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FSD 같은 소프트웨어 수익이 현실화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EPS는 훨씬 더 큰 폭으로 점프를 하는 시기가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문제는 그 시기가 2024년에 생기느냐 혹은 2025년 이후에 생기느냐의 그 시기상 차이밖에 없는데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어제 전해드렸던 것처럼 BYD가 순수 전기차 부분에서 이번 4분기 판매량 기준으로는 테슬라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또 이와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정리한 내용처럼 BYD와 테슬라를 비교하는 것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BYD가 판매하는 순수 전기차 평균 판매가는 테슬라 차량의 반값이고 당연히 마진은 훨씬 더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약간 차이도 있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전기차 시장, 저가형 전기차 시장에 곧 뛰어들게 될 거고, 또 아이폰과 엔드로이드를 비교해 보면은 아이폰은 그 시장 자체에 뛰어들지 않고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판매 대수만 보면은 더 적었지만 수익은 다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현 상황에서도 전기차 시장의 수익을 대부분 가져가고 있지만 저가형 전기차 시장도 조만간 뛰어들고
2024년에 뛰어드는 모습이 분명 목격이 될 것이고 대량 생산은 2025년 중후반부터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도 있지만 생산 대수만으로 비교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 크게 의미가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모건 스탠리가 DCF 모델 밸류에이션을 바탕으로 만든 380불 PT 구성 파이입니다. 자동차 부분이 86불밖에 되지 않고 오히려 네트워크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보여주고 있고 보험이나 다른 다양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재미난 점은 여기에 로보틱스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휴머노이드가 정말 2025년부터 생산이 되어서 일반 개인 혹은 기업에게 판매가 되게 된다면은 테슬라 주가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FSD 자체만으로도 한 번 더 점프를 이루게 하는데 휴머노이드 시장에 들어가는 그 순간은 아예 차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과거 주가를 보게 되면은 테슬라가 크게 점프하는 구간이 원래는 테슬라라는 기업 자체를 하나의 제대로 된 차량 제조사로 취급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뭔 전기차를 만드냐 곧 망하겠네라고 취급을 하다가 이거 정말 제대로 된 전기차 제조사 혹은 차량 제조사가 맞구나라고 인정받는 순간에 주가가 아주 크게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순간을 우리는 다시 기다리고 있는 건데 단 하나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기회가 테슬라에게 주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너지 같은 경우도 이제 빠르면 올해 말부터도 충분히 인식이 될 수 있고 늦어도 내년부터는 확실한 거고 FSD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FSD AI 기업이 맞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주가 수준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에너지 역시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걸 합친 것보다 더 큰 게 휴머노이드 기업이 맞구나라고 인식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 인식 시점까지 얼마가 남았을지 이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분명 일어날 일이다라는 거는 아주 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일론이 올린 X 게시글이기도 합니다. 테슬라는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제조사라고 믿고 있는 AI 혹은 로보틱스 회사이다. 많은 경우 일론이 남기는 이런 말들 이 글을 작성하는 당시에는 비웃음의 대상이 되지만 역시 몇 년이 지나고 보면은 그때가 기회였는데 라는 순간이 다시금 반복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양한 투영된 이미지와 현실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하늘색 선 미국에서 모든 차량들의 연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연비가 높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차를 제외하고 연비를 보게 되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제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주행거리당 탄소 배출량을 보게 되면 전체 차량에서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개선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전기차를 제외하고 나면 변화가 없다. 결국 친환경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전기차이다 라는 것을 EPA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과거 GM 같은 경우 미국 대통령이 인정한 미국에서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이죠. 그런데 이번 4분기 몇 대 팔았냐? 19,469대의 전기차를 판매하였습니다. 소이어님께서 모델별로 잘 정리해 주셨는데 전기차 시장 주도 아주 잘 봤습니다. 테슬라 이번 4분기 전 세계 대상으로 48만 4,500대 판매하였습니다. 하지만 GM 역시 좋게 말하면 PR 혹은 세뇌에 아주 강한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7,500불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못 받는 모델에 대해서 본인들이 직접 다 전기차 보조금만큼 할인을 해주겠다라고 밝힙니다. 항상 중요한 거는 어떤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느냐입니다. 우리가 봤더니 그 행동의 결과가 19,469대 판매라는 4분기 GM의 실적이었는데 이렇게 할인을 해준다고 또 좋은 이미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 자, 지금 보시는 건 F-150 전기차 라이트닝의 가격 변화입니다. 이걸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8만 불이 되지 않는 모든 전기차 모델에서 가격 인상을 진행합니다. 지금 플래시 같은 경우 차트가 조금 잘못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 역시 3,500불 인상을 하였고 또 XLT 같은 경우는 10,000불 인상합니다. 근데 8만 불이 넘어가는 F-150 라이트닝 트림에 대해서는 가격 인하를 진행합니다. 왜 8만 불일까? 전기차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IRA 7,500불 보조금의 요구 조건 중 하나가 8만 불 이하인 픽업 트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500불 보조금 못 받아도 할인해 줄게 라고 하면서 가격을 미리 올린 겁니다. 자, 이걸 보고 우리는 소비자 농락이라고 하기로 하였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농락에 모르고 당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이를 통해서 대중의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던 경우가 많았었죠. 그 다음은 스페이스X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바로 어제 최초로 휴대폰과 직접 통화
통신이 가능한 스타링크 위성 6대를 쏘아 올렸습니다. 성공적인 비행을 하였고 휴대폰과 직접 통신이 가능한 스타링크 위성의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처음에는 문자 서비스만 제공해 주지만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통화 기능과 인터넷 기능, 게다가 사물 인터넷에서도 활용이 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스타링크 위성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은 지상에서 단위 면적당 제공해 줄 수 있는 데이터 밴드위스입니다. 지금은 6대밖에 쏘아 올리지 않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문자 서비스만 시작을 하고, 또 인구 밀도가 작을 경우 단위 면적당 많은 데이터 밴드위스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오지에서 특히나 큰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서비스가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욱더 많은 인공위성을 올리고 각 인공위성당 밴드위스 능력을 개선하게 되면은 훨씬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게 되고, 사실 도시에서 휴대폰 서비스를 대체하기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다양한 오지에서도 휴대폰만으로도 인터넷까지 가능한 그런 서비스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 다음 내용은 사이버 트럭의 서스펜션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여성분이 직접 테스트를 해주셨는데 서스펜션을 위에 올리게 되면은 이분 얼굴 크기만큼 올라가는 아주 재미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또 상남자의 핑크 셔츠 같은 핑크 색깔의 랩핑을 한 사이버 트럭을 보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